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22쪽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. 우리가 작년에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웠어요.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 B를 R이라고 하면 일반항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A 곱하기 R의 n-1제곱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과연 이 AN이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겠냐, 아니면 뭐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느냐,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게 바로 우리가 극한을 구할 수 있냐 없냐, 그걸 결정을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n이 한없이 커지는데 그 n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? 바로 이 R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바로 이 공비가 결정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. 그럼 밑에 이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. 22쪽의 아래쪽에 보면 두 개의 수열이 예로 나와 있는데 2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과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공비가 2냐 아니면 2분의 1이냐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. 그러면 2의 n제곱을 잘 보면 옆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. n이 1, 2, 3, 4 이렇게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값은 이렇게 계속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2의 n제곱이라는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이 등비수열은 n이 1, 2, 3, 4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 값이 2분의 1, 4분의 1, 8분의 1, 16분의 1 점점점 이 n축, 가로축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은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. 이렇게 공비가 2냐 2분의 1이냐에 따라서 발산을 할 수도 있고 수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과연 공비 R이 어떠한 값일 때 과연 수렴을 하겠느냐 또는 발산을 하겠느냐,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. 23쪽을 봅시다. 23쪽을 보면 일단 가장 편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등비수열에 그냥 R의 n제곱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올게요. 공비 R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R이 1일 때,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R이 1일 때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R의 n제곱이 항상 1이죠. 따라서 그 극한값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즉 R이 1일 때는 수렴을 하겠죠. 그러면 과연 이 1 말고 1보다 클 때를 한번 볼게요. 1보다 클 때는 만약에 R을 우리가 1 플러스 H라고 놓으면 H가 0보다 큰 상황이겠죠. 왜냐면 R이 1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. 그러면 R의 n제곱은 1 플러스 H의 n제곱이고 얘는 n이 자연수일 때 1 플러스 nh보다 크거나 같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증명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 1 플러스 nh라는 게 h는 0보다 크고 n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. 따라서
1 플러스 NH 작은 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R의 N제곱은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. 따라서 R이 1보다 클 때, R이 1보다 클 때는 발산하는구나.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세 번째로 이제 R이 1보다 클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를 한번 볼게요. 그 사이에 있는 0일 때는 당연히 R의 N제곱이 0이기 때문에 리미트 R의 N제곱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0입니다. 따라서 R이 0일 때는 수렴을 하게 되겠죠. 그러면 0이 아닌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지금 너무 많이 써서 안 보이는데 R이 0이 아닌 곳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R값에 대해서는 R의 절대값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R의 절대값 분의 1이 1보다 크기 때문에 R의 N제곱의 절대값분의 1은 당연히 아까 위에서 봤던 1번 사실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. 즉 R의 N제곱의 절대값분의 1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은 거는 당연히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. 따라서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을 없앤 것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R에 대해서 즉 뭐 그런 R은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냐면 뭐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뭐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R의 N제곱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1, 1, 마이너스 1, 1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. 따라서 진동하는 경우이고 또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고 이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, 즉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상황이겠죠. 그러면 R의 절대값은 뭐가 될까요? 그렇죠. 1보다 크겠죠. 그러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사실은 또 이제 R이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R의 N제곱의 절대값은 우리가 R의 절대값의 N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R의 절대값이 바로 1보다 큰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그라미 1번 사실에 의해서 양의 무한대로 아까 얘기했었죠. 발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. 따라서 진동하면서 발산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뭐 하나의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경우에 얘는 첫째 항은 마이너스 2, 두 번째 항은 4,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, 네 번째 항은 16,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32. 즉 이렇게 진동하면서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이러한 수열 같이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위 사실을 정리해보면 등비수열 R의 N제곱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비 R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. R이 1보다 클 때는 발산하고 R이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진동하면서 발산한다. 즉 수렴과 발산하는 그 R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두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. 수업 시간에 봅시다.